네, 안녕하세요. 사경원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작업형 스쿨 국어 수학과 관련된 문제풀이를 살펴보실 건데요. 이번에는 문제풀이 두 번째 2번입니다. 2번 풀이로서 교차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실 예정입니다. 교차 분석에서 중요한 거는 우선은 어떤 자료 형태를 가지고 분석을 할 거냐, 그리고 관측 빈도와 기대 빈도, 그 다음에 행 퍼센트와 열 퍼센트, 그 다음에 가설 설정, 그 다음에 가설에 대한 해석 등으로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론적인 부분은 이론 강의를 수강하시고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차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살펴보시면 학교 유형과 평가 등급에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라고 나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공립, 사립, 기타의 학교 유형의 세 가지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급평가가 4개죠. 해당하는 부분에 4개 집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미달이라는 자료가 없고 이제 매우 우수, 우수, 보통의 3가지의 속성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학교 유형도 질적인 자료이고요. 평가 등급도 질적인 자료, 즉 평균으로 쓸 수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행과 열에 따라서 빈도수, 그 다음에 전반적인 행 퍼센트와 열 퍼센트, 전체 퍼센트 같은 퍼센트의 비율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시면 관측 빈도인지 기대 빈도를 봐야 되는데 현재 자료는 관측 빈도니까 실제 관측을 통해서 얻은 빈도수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이게 어떨 때는 기대 빈도로 나올 수도 있고 이거 섞여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여기서 소수점 100분율을 표현하시면 당연히 100.0% 이렇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얘가 만약에입니다. 10.2%라면 소수점 천천히요. 얘가 10.2%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실제 자료는 0.102가 되기 때문에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이미 반올림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무가설, 대립가설을 작성해라. 그리고 가설 검정을 해라 라고 나타나고 있네요. 자, 그러시면 해당되는 교차 분석을 실시해 보도록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공립, 사립, 기타가 1번, 2번, 3번으로 되어 있고요.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달이 1, 이 순서대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라면 1, 2, 3, 4로 배치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하시기가 편하게 됩니다. 매우 우수를 4로 놓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순서가 좀 바뀌기 때문에 해당하는 답안 작성하기가 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차 분석에 해당되는 이 순서대로 코딩 변경을 하신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SPSS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번 풀이 정보를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26버전이고요.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같은 파일이 오픈이 되셨고요. 이 자료는 순서대로 데이터를 불러드려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실수를 하시게 되면 뒤에 문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앞에서부터 천천히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2번을 풀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요 자료를 002 2번 풀이라고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교차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 분석의 기술 통계량의 교차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요. 데이터 보기, 변수 보기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데이터 보기에서 분석에서 기술 통계량의 교차 분석. 이제 행 퍼센트 열을 위치하게 되는데 행이 일반적으로 이쪽에 위치하는 것을 행이라고 하고요. 이쪽을 우리는 컬럼, 열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행에는 첫 번째 학교 유형을 학급 수준이었나요?
학교 유형이나요? 한번 볼까요? 학교 유형이었네요. 학교 유형 스쿨을 집어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열에다가는 해당되는 평가 등급을 투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량을 살펴볼게요. 통계량은 습관적으로 아무 말이 없더라도 카이 제곱은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셀을 살펴보죠. 셀에서는 기본적으로 간측 빈도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 기대 빈도를 써라. 그러면 기대 빈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퍼센트가 나오시는데 퍼센트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현재 100%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면 이거는 주어지실 거예요. 그러므로 행 퍼센트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행 퍼센트. 공립을 100으로 놓고 매우 우수, 보통, 미달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행 퍼센트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퍼센트 같은 경우는 상대 빈도, 상대 도수를 계산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확인 한번 눌러보시죠. 자, 다음 같은 결과치가 나타나실 것 같은데요. 공립, 사립, 기타, 매우 우수, 보통, 미달인 경우에는 현재 앞전 시간에 문제 1번을 푸신 것처럼 0건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의 결과치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카이 제곱 분포 이런 결과치가 나오시는데 우선 공립, 사립, 기타, 우수, 매우 우수, 보통 보통의 연차 다 질적인 자료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행 퍼센트가 모두 100%인지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이 제곱 분포, 그 다음에 자유도, 근사 유의 확률, 요걸로 쓰시면 됩니다. 카이 제곱 분포에서 요걸로 답안을 쓰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해당되는 교차 분석의 답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안부터 먼저 작성하시고 이 부분을 해석하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 그대로 작성해 볼게요. 관측 빈도 1,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 0.6%니까요. 0.6 이런 식으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가 답안을 작성하고 나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수는 117, 64.6%, 그 다음에 63, 34.8%. 이 답안 작성하시는 게 좀 짜증나죠? 미달인 경우 0, 이쪽도 0.0%라고 작성하시면 되고 181이라고 나타나고 있네요. 사립도 작성합니다. 19, 114, 46, 170, 얘가 0, 해당 부분 179가 되겠네요. 자, 학교 유형별이니까요. 10.6, 63.7, 25.7, 0.0 계속적으로 진행합니다. 자, 기타입니다. 관측 빈도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기대 빈도 같은 경우는 소수점으로 표기가 될 수 있으니까 기대 빈도는 주어진 대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1, 0, 34가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26.5, 70.6, 20.9, 그리고 9, 0.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걔는 토탈 내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7.4%, 그 다음에 64.7, 27.9, 그 다음에 0.0%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교차 분석 결과치가 나오시는데 우선적으로 교차 분석을 해석하는 것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차 분석 결과치를 보니까 해당되는 학교 유형별 우수, 즉 그레이드 등급 평가 등급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보통 우수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통, 그 다음에 우수 순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관측 빈도
개수와 비율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겠죠. 특히 공립, 사립, 기타의 비율을 한번 보시게 되면 우선적으로 우수가 제일 많은데 비율적으로 64%, 63%, 70%이기 때문에 기타가 상대적으로 좀 높아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이었죠. 보통인 경우에는 공립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다. 그리고 기타는 보통이 상대적으로 작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매우 우수인 경우는 기타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유중을 가지게 됩니다. 자, 따라서 교차 분석은 행과 열의 변수에 따라서 어떻다? 독립이냐, 독립이 아니냐, 그러니까 관련이 있느냐, 관련이 없느냐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는데 관련이 없는 것이 독립이다고요. 관련이 있다 그러면 독립이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작성해 보실 텐데 제가 해당하는 비율을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집단별의 요게가 많고요. 특히 매우 우수는 이쪽에 많고 보통 부분은 공립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동일한 비중은 아니다. 즉 공립, 사립, 기타에 따라서 평가 등급에는 차이가 있다. 지금 그러니까 분포가 다르다는 거죠. 분포가 다른 거죠. 분포가 해당되는 비율이 다르다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게 되겠네요. 정말로 다른지는 해당되는 카이 제곱 검정을 실시하게 되는 거죠. 자, 기무가설, 대립가설을 써볼 건데요. 기무가설은 수쿨이 되겠습니다. 학교 유형이 되겠죠. 한글로 쓰지 마시고요. 변수 설명을 쓰시는 게 아니라 변수명을 적으셔야 돼요. 학교 스쿨과 그레이드 평가 기준이죠. 평가 등급인가요? 네, 평가 등급 간에는 독립이다. 이다가 되는 거고요. 대립가설은 스쿨과 그레이드 간에는 독립이 아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수식으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으로 작성할 건데 우선은 행이 현재 3개가 있고요. 열이 4개가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자료는 없으나 실제로 투입되는 속성은 4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IJ는 P.J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실제로 작성하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작성해 볼게요. IJ, 그쵸? IJ는 P.I.과 다시라는 것이 누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J 네,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건 좀 크게 해야 될 것 같네요. 이 부분을 조금 더 크게 할게요. 네. 자, 그러면 I는 가로 열고 I는 1부터 3개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J는 1, 2, 3, 4까지를 투입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관측 빈도와 기대 빈도에 해당되는 비중이 같은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얘는 실제 관측 빈도가 되는 거고요. 요 내용은 기대 빈도입니다. 기대 빈도는 어떻게 구하셨나요? 행 총합과 열 총합을 곱하고 해당되는 부분에 관측 빈도와 기대 빈도를 놓고 이 해당되는 여기에 기대 빈도는 행 총합과 열 총합을 곱하고 총 응답자 수로 나누는 것이 기대 빈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당되는 관측 빈도와 기대 빈도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무가설이라고 하는 거고요. 대립가설은
같지 않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독립이 아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독립이 같지 않다가 되는 거죠. 네. 같지 않다. 와처럼 결과치를 산출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가설 검정을 위해서 피어슨 카이 제곱하고 자유도 유의 확률을 적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교차 분석에서는 습관적으로 무조건 해당되는 부분에 카이 제곱 검정을 실시하셔야 되는데요. 42.042. 네. 자유도 4, 유의 확률은 0.000이 나타납니다. 이게 해당하는 부분이 0.0, 뭐 더 작게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을 하셔서 소수점을 정리합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셀 서식 더블 클릭하셔서 표를 수정할게요. 영역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셀 특성 놓으신 다음에 형식값에서 숫자 넷째 자리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정확하게 셋째 자리까지 적으시는 게 좋아요. 셋째 자리까지 넣으시면 해당하는 결과치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P값은 요거 선택하시게 되면 정확한 값이 나오시니까 이 부분이 딱 선택하시면 정확한 값이 나오시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얘가 P가 0.05보다 작다 뭐 그런 식으로 표기가 된다. 0.05보다 작거나 0.01보다 작거나 그렇게 표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다른 버전에서는 해당하는 버전이 P는 뭐 0.001 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을 반드시 소수점을 확대하셔서 살펴보시면 큰 문제 없이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답안을 작성해 보도록 하죠. 자, 다음같이럼 답안을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의 수준 0.05 범위에서 결과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쿨과 그레들 간의 교차 분석 실시 결과 피어슨 검정 통계량이죠. 검정 통계량 피어슨 카이 제곱은 42.042 자유도 4 유의 확률 0.000으로 유의 수준 0.05보다 작아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여기까지 될 수가 있겠고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되면 따라서 스쿨과 요 영문으로 쓰셔야 돼요. 학교 유형이라는 말은 안 쓰셔도 되지만 변수명은 주어진 변수명으로 영문으로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독립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작성을 하시게 되면 해당되는 문제 1번의 교차 분석에 대해서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되는 교차 분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럼 문제 유형과 검정 통계량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측 빈도, 기대 빈도에 대해서도 여러분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행 퍼센트, 10%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상 사경원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